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우리 지역의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와 함께한 요즘 뭔 일 이슈. 네, 오늘은 우리 지역의 현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임 스튜디오가 아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다들 눈치채셨겠지만은 오늘은 현안이 아닌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곧 만나시죠.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덕구청 우리 왔습니다. 왜 왔어요? 여기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왔습니다. 보고 싶어서? 네. 페이스북 생중계 하고 우리 이제 팟캐스트로는 8월 27일 오디오 방송 나갈 건데. 네. 아, 오늘 예 테스트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안 그래도 더운데 네, 진땀 흘렸습니다. 네. 구청이 그리고 에어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센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힘드시 않으세요? 이렇게 외투 입고 계시기에? 뭐 괜찮습니다. 뭐 이뻐 보이면 뭐. 네. 여러분들 그 생방송 중에 언제든지 질문 올리시면요 저희가 대신해서 박정현 청장님께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개해드리죠. 저희 아는 것입니다. 제 1대 머슴이셨던 분입니다. 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전 지역 사상 최초로 여성 기초단체장 되신 분 박정현 대덕구청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덕의 머슴입니다. 박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네. 오랜만에 예, 두 분 뵙고 네. 또 우리 청취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청취자, 예, 네. 예, 뵈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저 안 잊어버리셨죠? 네. 지금 머슴일기는 정기현 의원님하고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시즌 1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보다 나으신가요? 대덕구 오시니까 좋으세요? 아, 좋아요. 대덕구 오니까 좋은 게 아니라 구청장이 되니까 좋죠. 네. 구청장이니까. 네. 그 저희가 사실 제가 장 기자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이제 당선되셨잖아요. 네. 취임도 축하드릴 겸 그리고 요즘 경무에 좀 시달리시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다니셔야 되니까. 근데 뭐 구청장들 다 이만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깜짝 뭐요? 선물을 네. 모르셨죠. 네. 이제 말씀 안 뭐요? 드렸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5분간 앞으로 네. 그 선물을 집행할 건데요. 네. 자, 이제 선물이 요즘에 아닌 것 같아. 저와 함께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인간 바카스. 네, 피로를 풀어드리는 인간 바카스 조현 선생님,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이제부터 말없이 5분간 네. 네, 선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냥 이 이제 지압, 예. 안 계신 셈 찍고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이런 네. 거예요? 우리 조현 선생님은 원래 이제 영어 강사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네. 시원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네.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 위험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네. 우리가 왜요? 본격적인 오늘 청장님 만나기 전에 네. 제가 현안 하나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네. 뭐요? 지금 받고 있는 지압이나 마사지가 네. 잘못하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혹시? 네, 네. 돈을 그렇죠. 받으면 네. 불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니까- 돈을 낼 의사가 예, 없습니다. 돈을 받으실 생각도 없으시고요. 돈 받는 게 아니니까. 저분 돈 받는 분 아니세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은 그 우리가 안마 지압 이런 것들은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안마사 자격증이 그렇죠, 있는 예, 분들만 예, 있어요.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 뭐 타이 마사지, 중국 하이난 마사지, 아니면 목욕탕 가면 이제 세신사들이 해주는 네. 마사지, 피부 관리, 발 마사지 다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뭐 위헌 판결 났다가 합헌 판결 났다가 지금 현재 네. 계류 중이긴 네, 한데요. 네. 법적으로 다 불법이고요. 네. 물론 대덕구에도 그런 업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매매 말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고 있는 글쎄요. 입장에서. 네. 이 뭐.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음. 현실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또 개정이 되겠죠. 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걸 이제 위헌 소청을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했어요. 법원에서 이거 위헌 소지가 좀 있다. 네. 직업선택권의 침해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아직은 계류 중인데 네, 그런 현안도 한번 좀 가지고 알고 계시면 좋을 네, 것 네, 같아가지고 네. 마음에 드십니까? 아우, 좋아요. 오늘 사실은 아침에 굉장히 일찍부터 움직여서 네. 지금 약간 피곤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침 근데 모양새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쁘셔갖고. 아이, 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멘트를. 그러면은 우리 오늘 장재환 기자의 요즘 뭔 일이시 오늘은 현안이 아닌 사람을 만나러 왔고 우리 네.
반가운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이제 만나러 왔습니다. 장 기자님 질문 좀 해줘 보실까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정을 시작하셨어요? 저 집에서 6시 35분에. 고맙습니다. 6시 35분에. 네. 6시 35분. 배요? 6시 35분에 그럼 뭐 공식 일정이신 건가요? 오늘 우리 그 대덕구 기독교 협의회 네. 그러니까 1년에 2번 대덕구 여기 우리 구청에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3.1절 기념, 8.15 기념.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기념 그 나라사랑 대덕사랑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6시에 하는 새벽기도 7시에 하는 새벽기도부터 참석을 하시는군요. 일부러 저희 구청에 오셔서 어쨌든 좋은 말씀들 하시는 거니까. 제가 오늘 근데 재밌는 게요. 그 아침에는 이렇게 목사님들 뵀잖아요. 네. 점심에는 우리 스님들하고 식사 간담회를 했어요. 두루 종교를 섭렵하시는군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제가 몸소 지금. 혹시 개인적으로 종교는 있으세요? 저는 가톨릭 신자예요. 삼 종교를 다 섭렵하셨네요. 근데 뭐 구청장은 특정한 자기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니까 그렇죠. 활동하면서는 모든 종교인들과 또 모든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이게 종교마다 또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 이제 시의원 하시다가 이제 당선이 되셔서 구청장이 되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시의원 때와 좀 뭐가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시민운동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의원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운동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권력 감시하고 그러니까 견제 감시하고 정책 제안하고 이렇게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청장은 권력의 견제 감시를 당하는 갑자기 제스처가 겸손해지셨어. 순수를 들다가 선수를 뛰는 거야. 당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대덕구 구의원님들 잘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7월 2일 날 취임식을 따로 이제 하지는 못했고, 근데 취임 선서도 하고 해야 돼서 여기 우리 구청 중회의실에서 공직자들하고 했거든요. 하고 그때 왜 태풍 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 갔다 그랬었죠. 현장에 갔다가 들어와서 실국을 다 돌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순서에 의하면 의회가 제일 마지막에 가는데 저는 의회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의원님들 잘 섬기시고 계시는군요. 제가 왜냐하면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미비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포트 지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위상을 오히려 세워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구민이나 시민을 대표해서 권력을 집행부를 감시하기 때문에 원래 잘해야 되는데 그 뭐 의원과 지방의원과 구청장이나 단체장의 위상을 볼 때 정치적으로나 또 당내 그 위상을 볼 때 약간 좀 기울은 면이 좀 있어서 제가 보기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강시장 약의회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보다 사실 더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힘이 더 세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의회 권한이 좀 약하지만 점점 우리가 분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의회 권한은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의원들을 잘 보필해서 그분들을 잘 섬기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많이 그래야지 저희도 조금 더 긴장하고 그리고 저희도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만 어쨌든 의원님들은 주민들께서 행정을 견제 감시하라고 임무를 부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좀 더 되셨죠? 44일. 44일.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매일매일 그 일기처럼 올리시더라고요. 그 바쁘신데 또 그런 것도 올리시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제가 보통 이제 조금 일찍 가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고 조금 늦으면 이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에 들어가요. 매일 퇴근을요? 들어가면 이제 그거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늦으면 12시 조금 넘어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7월 2일 날 이제 그날이 취임했으니까 뭘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대덕구청장 1일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게 지금 44일까지 왔는데 거의 매일 계속 쓰시죠? 쓰려고 해요. 이렇게 써보니까 우선 제가 정리가 돼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는데 집에 가서 그걸 올리려면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일정을 봐야 되고 이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뭔 생각을 했지 이렇게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만 쭉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때 했던 중요한 키워드나 이런 거를 올려야 되니까 스스로 정리가 되고요.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다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올리지 그 시간에 누가 올립니까? 담당자 따로 있는 SNS 담당자 따로 페이스북 담당자. 페이스북 제가 직접 하고요. 제가 선거 때도 한두 번 우리 홍보팀에서 한두 번 올렸는데 거의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사생활도 그 딸하고 이렇게 커피숍 가는 것도 올리신 것 같던데.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따님으로부터 제 페이스북에 자꾸 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애정하는. 장 기자님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줄 서네. 청장님 되셔서.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 되셔서 이 정도면은 저는 좀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네. 그 아까도 좀 어려웠잖아요. 마사지 갑자기 이제 예본 없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전시 의회를 떠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외부인 입장에서 대전시 의회를 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안 보여요. 제 코가 석자라서. 네. 뭐 그 대전시 의회 지금 이제 8대 의회죠. 네.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지금 제가 이제 모든 의원님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이 22명 중에 21분이시잖아요. 네. 한 분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시고 21명을 이제 대개 다 면면을 제가 알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점점 의회가 의회다워지고 점점 이렇게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의회에 안 섞여서 들어가길 잘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젊어지고 좀 그런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됐을 때는 넘버 3였거든요. 세 번째로 젊었어요. 젊은 걸로. 근데 2014년이 되니까 뒤로 확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만일 이번에 제가 3선 그냥 의원이 됐다면 더 뒤로 확 갔을 거예요. 뭐 당선을 전제를 해요. 구청장님도 되셨는데.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한 거는 그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공천에 있어서 약간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었고 그래서 전과 관련 시의원 시의원들 그래요? 이모 의원님 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또 뭐 겸직 논란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모 의원님 노동 쪽 열심히 하신 분 성함은 말씀 못 드리고 외부에서 보시기에 뭐 관심이 없으시다는 아니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대덕일이 바빠서 지금은 이제 제 모든 눈과 귀가 다 대덕에 쏠려 있고 사실 시의원님보다는 저희 구의원님들에게 더 쏠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멀어져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시의원님들 활동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어졌대요. 저한테도 한번 전화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제가 8년 내내 우수의원이었잖아요. 그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맞습니다. 8년 내내. 전수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죠. 전수해 주실 거예요? 해야죠. 알겠습니다. 뭐 장 기자님 질문 계속 해주시죠. 저는 뭐 그 사랑하시는 대덕구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그 한 달 정도 구청장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뭐 대덕구의 그 미래가 좀 희망이 좀 보이시나요? 대덕구가 제가 이제 그 시작하면서 12개 동 순방을 쭉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할 일은 많고 돈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자산은 많습니다. 일단 지역 공동체가 대덕구는 많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덕구에 일단 구청장으로 들어와 보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대덕구 아이디어도 많고요.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공직사회가 있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역사문화, 생태환경
자산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있어서 환경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뭐 환경 문제를 줄이는 면 되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있어서 어쨌든 일자리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유성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유성구청장님 한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전에서 떠오르는 샛별은 대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고 그리고 그 자산을 지역주의 조장 샛별 대덕구 융합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도 그러니까 인적 자원들도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희망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외부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많이 하지만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은 저녁에 만나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농담도 하고 같이 의견도 교류하고 하는데 정말 우수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선거 전에 인터뷰도 하고 뵐 때는 주로 이제 강조하시던 키워드가 대덕구의 뭐 생태 문화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도 그렇고 공동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보통 선거에 나서는 자치단체장 후보는 뭐 개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구청장으로서 이제 해보니까 어떠신가? 이제 그런 면으로 어떤 뭐 대덕구의 미래가 좀 그려지시는 건가요? 개발의 과제가 있죠. 근데 이제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 그 민선 7기 공약의 핵심 키워드가 3가지인데요. 그 사람. 그리고 도시 재생, 환경 이 3가지 키워드를 갖고 공약 내용들을 만들었거든요. 사람은 대덕구가 지금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죠. 그러니까 주로 세종 아니면 유성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카메라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잘생긴 두 분을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그 제가 선거 때 18만 5천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18만 4,600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고 대전시 전체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체가 떨어지는데 지금 유성이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덕이 가장 많이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투자해야지 대덕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랑 그 논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상대 후보께서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덕이 여기 법일동에 지금 뭐 재건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탄진에서 지금 2020년, 2022년, 2023년 되면 그 한 4,000세대 정도가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뭐 저 대화동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서 또 일정 부분 들어오고 그래서 집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조금 오래돼서 낡은 거는 사실인데 근데 사람들이 세종으로 가는 게 물론 집값도 싸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종으로 많이 가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하고 교육 부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봄, 교육, 문화, 그러니까 사람이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전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차액 보육료 차액 보육료 그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부모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건 교육비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았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주장해가지고 시에서 그 중에 1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부모가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차익 보육료 다 전액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자부담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교육 부담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하는 거죠. 대덕에서 아이 키우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5개구 중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빨리 다른 구청장님들. 아니 그래서 비례동 같은 경우는 동구 비례동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덕구 아이들도 있고 동구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경계에 있으니까. 거기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덕구로 이사 올 것 같은데요. 그 어린이집에는 누구는 지원되고 안 되고 그러겠네요. 대덕구에 주소지가 있는 아이들은 지원이 되는데 동구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동구청장님 지금 부담이 드는 건가? 적댔지. 동구하고 적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열심히 해서 경쟁을 해서 이기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에 투자하는 걸 하고요. 저희 다음 달에 네. 황인호 청장님 뵈러 가기로 했거든요. 네. 이거 물어봐야 되겠네. 비례동 주민들이 지금 아마 하실 거예요. 거기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대전시에서도 이제 더 확대될 거고요. 내년 되면.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대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그 차입보육료가 전액 지원이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 정도는 계속 돌봄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공공에 들어가든 민간에 들어가든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애 키우기 좋은. 그래서 제 슬로건이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웁니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려면 대덕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좀 이제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일단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살아볼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야 대덕으로 가서 한번 살아볼까 그리고 아파트들도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유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은 지금 이제 신탄진 도시재생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거 얘기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어차피 했거든요. 그 신탄진 그 도시재생 사업 중에 어디죠? 그 남한재지. 그건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도시재생 사업은 신탄진 역을 마주하고 그 앞쪽이고요. 그건 원래부터 진행되던 2016년부터 남한재지 땅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아파트를 민간 업자가 지으려고 하면서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시청 앞에서 시청 앞에서 굉장히 그 플래카드 붙이고 굉장히 시끄럽게 했었는데 요즘은 좀 조용하신 것 같긴 하던데. 어떻게 됐나요, 그거? 그 제가 보니까 이제 양쪽에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라면 그 수용을 보상을 받고 싶은 분은 보상을 받는 분은 조금 더 받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남들은 저렇게 받았는데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이런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수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덜 주거나 이게 적절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갭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원칙은 이미 이제 법률적으로는 다 거의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명도 소송까지 다 됐고 이제 그 강제 집행만 남아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강제 집행 들어온다고 지금 막.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관련 과에다가 혹시 강제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 주민들이 다치는 거는 내가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더 줘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개인 기업이니까. 그래서 만일 그런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는 그 현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 현장에 가서 막으시려고요? 아니 막으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박원순 시장 벤치마킹?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하셨어요? 전에 저기 있었죠.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아니 근데 그거는 막 쫓아가서 박원순 시장님이랑 저랑 살아온 길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 8월 7일인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들 5가구가 이제 좀 합의가 안 됐는데 4가구는 합의가 됐고 1가구도 바로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전 되게 걱정했거든요. 대전에서 또 전국 뉴스 나오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이렇게 막 살고 있는 집 부시는 일은 전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과가 이제 도시재생과인데 도시재생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고생하셨겠네요. 그게 의견이. 그래서 제가 술도 샀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아까 구청장님이 그 밑에 직원들한테 사신 거죠? 그럼요. 밑에 분이 위로 사면 요즘은 큰일 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위에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밥 같이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고생하셨네요. 박정현 청장님보다 그 최진수 비서관님이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댓글에 최진수 비서관이 힘들죠. 날도 안 되고 진수 씨 화이팅 뭐 이런 거 박정현 누구예요? 누구? 아니 청장님 화이팅은 없어요? 시청자 질문 하나 좀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최은희님이 남기신 질문이고요.
정치인으로서의 성격이 아닌 네. 민간인 여자로서의 청장님의 성격은 어떻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지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분리가 될 수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난 대신 질문해 드리는 거예요. 최은희님, 최은희 맞아? 네. 최은희님. 네, 최은희님, 네, 그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격이 자기 직업을 낳는 거고 그렇잖아요. 성격이 자기 직업을 낳는 태생이 거고. 정치인인 거예요? 네. 본인은 그러면? 약간 전 재밌어요. 왜냐면 아직 쓴맛을 못 보셨군요. 대덕 주민 여러분 포기합시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다른 사람도 있어요. 뭐 정치인으로서의 모습과 자연인. 또, 자연인. 또 집에 가면 뭐 주부로서 또 엄마로서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다시는 거죠? 특히 딸한테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아, 딸한테 정치적으로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딸한테 왜 욕을 먹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 그러니까 조금 약간 워커홀릭이에요. 그래서 일 가지고 뭐 얘기하면 엄마는 굉장히 바짝바짝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 완전히 멍청이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잘 대답도 안 하고 아니 기자들이 질문하면 잘 대답하던데 왜 내가 물어보면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자녀들한테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니 관심이 없는 공감력이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청장이십니다. 대덕구민 좋겠네. 네, 조금 약간 도전적인. 근데 이게 그 성격이라는 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마다 내향성과 외향성이 같이 거의 공존한대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어디가 강하냐 이 차이인데 저도 실제적으로는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그 약간 내향적 성격이 있고요. 근데 그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대다수의 정치인들, 특히 성공한 정치인들은 내향적이래요. 왜냐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외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안 가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정치적인 과정을 밟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뭐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제 이상한 짓을 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인 성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사람들하고 굉장히 어울려서 막 다닐 것 같은데 많이 만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힘도 얻어요. 사실 얘기하다 보면 제 생각도 정리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하는데 근데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상처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구청장 직수행 이제 44일째요? 네, 오늘. 아직까지는 상처라기보다는 좀 힘들었던 거.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이제 노인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노인회와 경로당 연합회가 이렇게 좀 갈라져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잖아요. 그게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양쪽으로부터 약간의 욕을 먹는 듯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속이 상한 적이 한두 번 있죠. 어떻게 푸셨어요? 속상하셨을 때 어떻게 푸셨어요? 속상할 때, 속상할 때 어떻게 풀지? 좀 걸어요. 이번에 노인네 분들 관련해 갖고 속상했을 때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죠. 막 걸어요. 사무실에서. 부속실 분들. 부속실들 긴장하신 거 아니야? 문 닫혀 있으니까 모르고. 문 닫혀 있으니까 모르고. 근데 뭐 아주 닫아놓고 뚜벅뚜벅 굉장히 소리는. 속상한 것보다는 좀 저의 진심이 왜곡되는 듯한 느낌이 잠깐 있어서 그게 지속된 건 아니고 잠깐 있어서 약간 속상한 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속상하거나 뭐 힘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민단체 하면서 작은 조직을 어쨌든 운영은 해 봤는데 의원들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구청장은 어쨌든 우리 660명의 공직자가 있고 그리고 18만
5,000명이라 할게요. 5,000명의 구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조직적으로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도전을 제가 잘 극복하면 좋은 정말 구청장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잘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고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해법은 좀 찾으셨어요? 어떻게 좀 고민하시면서? 우선은 우리 공직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 회의할 때도 우리 오늘 그 민선 7기 공약 관련해서 토론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장 끝들까지 해서 토론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여러 차례 드리거든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저는 4년 비정규직이잖아요. 네. 근데 일은 공직자들이 하세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새로운 대덕이 열린다. 그래서 제가 함께 손잡고 일할 거고 필요한 책임이 있으면 제가 지겠다. 그러니까 함께 마음을 내고 지혜를 보태서 새로운 대덕을 좀 만들어 가시자고 계속 이제 설득하고 읍소도 하고 그리고 밥도 사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얘기인 거죠? 네. 인센티브도 드린다 하고 꼬시네요 계속. 그런 거를 제가 이게 보니까 지금 공직사회가 제가 3개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일본 말이긴 한데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일본어에 약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약한 뭐라고요? 서열이 이게 좀 강해요.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공직사회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권한이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챙기고 하는 거는 괜찮죠. 괜찮은데 그걸 이제 좀 도를 넘는 그런 일종의 의전, 의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타파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소통으로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 타파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네 얘기해보게 이렇게 하면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냥 내가 구청장이든 7급 이제 공직자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야지. 이런 토론할 때는 좀 계급장 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하나가 말이 쉽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그렇죠. 절대 서로 존댓말하지 말라고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 이해지서가 세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선배들은 선배들끼리 먹고 후배들은 후배들끼리 먹었대요. 히딩크가 섞어버렸대요. 밥 먹는 것도. 그래서 김남일 선수인가요? 그 성격 좀 괄괄하잖아요. 그거 시행한 첫날 문 딱 열고 명부야 밥 먹자 이랬대요. 그래서 홍명부 되게 싫다고 대놓고 인터뷰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화해해졌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히딩크식 해법이고 저는 이제 박정현식 해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7급, 6급 공직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해요. 그분들과 같이 저는 공직자들과 성장하는 구청장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더 대화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1년 미만 공직자들이 저희가 50명이 있어요. 그래서 10명씩 끊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술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애로가 있고 또 그분들은 또 그만큼 결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어쨌든 저 스스로가 이제 의전을 조금 타파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래서 아무 사무실이나 훅 들어가면 되게 놀래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사무실에 확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원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부서 간 협력. 칸막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서 간 협력을 아예 저희 기획감사실에 그거를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근무 평정에 점수도 주고 그걸 잘 하시면 그리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부서를 넘나들면서 일을 추진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근데 보면 지금은 이를테면 도시재생을 한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아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경제과, 사회복지과, 치행정과, 도시재생과 뭐 이렇게
4-5개 부서가 같이 협력해야지 그게 제대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틀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마지막이 이제 협치. 그래서 처음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늘 주민들과 함께 같이, 시작하고 예. 과정도 같이 밟고 결과도 같이 나누자.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많이 안 해봐서 어려운 말이 협치가지만 네. 쉬운 일은 아니야. 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사실은 그냥 공직자들이 하면 하룻밤 걸릴 거를 이게 예. 하다 그렇죠. 보면 예.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견 다 듣고 의견은 또 다 다르고 예. 또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예, 우리가 세운 정책을 이렇게 간극 없이 딱 지역 현장에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8년 동안 의원하면서 수많은 좋은 정책들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근데 현장에 가면 이게 계속 왜곡되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 결국은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합니다. 여전히 말씀이 많으세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지. 네, 지금 방송 제작자께서 많이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지나다니다 보니까 대덕구에 구청장과의 데이트. 네, 목요 데이트. 맞아요. 네, 공감 데이트. 한 달에 한 번은 공감 데이트에서 여기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주일 날 시간은 4시부터 7시까지. 뭐 해요? 주로 그 데이트에서는? 신청을 하셔요. 그러면 오셔서 신청 많이 하세요? 본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동원 아니에요? 동원?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전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이제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사람이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고. 정확히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매주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그거는 제가 직접 주민들과 면담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목요일 날. 세 번째 목요일 날. 데이트. 주민들이 그냥 누구든지 신청해서 와라. 그래서 거고. 지금 신청은 어디다? 신청은 어떻게 해요? 페이스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비서실에 직접 전화해서 전화나 뭐 SNS 통해서 하고 있고. 대덕구민들 잘 들으세요. 데이트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이 데이트죠.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인원이 안 많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동원하거나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그럼 좋죠. 그 시간에 제가 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11분이 신청하셨어요. 쉽지 않겠네. 11명하고 데이트하려면.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11분 중에서 아마 친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들이? 전혀. 리스트는 왔거든요. 지금. 어쨌든 신청. 조심하세요. 장지한 기자님이 보낸 사람이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할지 이제 대충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해서 뭐 나온 거는 제가 부서에서 좀 자료를 받아서 미리 조금 숙지하고 말씀 나누면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현장 데이트는 이제 한 달에 2번. 네, 그래서 현장 데이트? 나가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어떻게 선정하세요? 일단 이번에 가려고 하는 데는 어제 그 우리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했어요. 그래서 수료하신 분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랑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근데 거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떤 특정한 몇몇 곳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안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밤에 너무 어둡다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그 현장을 이번에는 가려고 하고요. 다음번 현장은 청소년 기관들을 좀 방문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청장님이 직접 고르시는 거예요? 그 제가 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쭉 사람들 만나면서 여기 가야 되겠다 하면 제가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이제 제안해서 여기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부서에서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6시 30분부터 막 나가서 뭘 하시지 현장에 자꾸 가지 또 여러 사람 만나지. 굉장히 많이 가요. 이 청장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밑에 공무원분들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힘드세요? 아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얼굴 보여드릴 수 없고 얼굴 빨개지셨어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시니까 수행하시는 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미안하긴 해요. 특히 비서실. 그러니까 비서실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비서실이 요즘 오죽하면은 댓글에 박정희 청장 이런 거보다 비서관님 힘드시죠. 제가 좀 미안하긴 해요. 주 52시간 일하는 시대가 되는데 청장님 제가 보기에 52시간 훨씬 넘는데 이렇게 하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좀 혹시.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이고 사실 저는 우문현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보지 않으면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추상화가 돼요. 생각이. 네.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여러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현장들을 우선 봐야지 되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취재하다 보면 그 새롭게나 또 이렇게 취임하시면 처음 하는 게 보통은 다 동별 순방해가지고 업무 보고 받는 거 이런 걸로 해서 보도 자료도 많이 뿌리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듣는 생각은 뭐 저거 백날 해야 무슨 소용 있나 업무 보고 받는 거 같은 거야. 그 뭐 어차피 서류로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가시는 게 또 필요하죠. 그런 것들 직접 듣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현장이 많아요. 도시재생하는 현장도 많고 그다음에 뭐 그 민간 특례 사업 여기는 근데 이제 월평공원하고는 좀 사정이 달라서 지금 좀 비례동인가? 저 비례 용전동 거기도 그렇고 저쪽 목상동 쪽도 있고 그래서 다 현장에 다녀왔어요. 용전동은 동구인데 동구 용전동인데 용전 근린공원. 거기는 제덕구 비례동 비례 송천동. 송천동에 그렇죠. 그 일부 조금 이제 동구가 있고 용전 근린공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대덕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 현장은 제가 가봐야 되니까 현장 왔고 거기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부분이 긍정적이시죠. 저 월평공원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규모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뭐 좀 다행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게요. 잘못하면 구청장 환경운동가 출신이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뭔가 싱글자발이 있어 아무래도 세수 확보에도 좀 유리하신 측면이 있죠. 그리고 어쨌든 대덕구가 이제 아파트 지역이 다소 낡아 있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수요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 가는 게 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환경운동이 했잖아요. 환경운동은 탁상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현장에 가서 하는 거니까 그 현장을 보면 답이 조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담당자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쫓아다니기 힘드시고 또 제가 보면 여기 이제 구청 안에서도 어디 뭐 사무실이 뭐 이렇게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가볼까요? 바로 가시고 그러시면 밑에 분도 힘드신데. 전 대덕구청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많이 낡았죠. 옹색하고 낡은 것도 조금 그렇죠. 이 건물 하나의 의회까지 같이 있는 게 다른 구청들하고 너무 비교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구청이 너무 비대하게 크고 대덕구청이 너무 큰 거는 아니죠. 아니면 여기 되게 부족한 건지 어떤 지금 여기가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사실 부족하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우리 그 공직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방도 없어요 지금. 구청 중에 공직자들이 운동하고 이럴 수 있는 방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샤워실도 그나마 잘 비치가 안 돼서 여기 계단 밑에 그렇게 옹색하게. 그건 직원 복지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구청장 이거 해결하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공직자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어쨌든 제가 지금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실게요? 지금 그래서 근데 원래는 연축동 행정타운 구청 가는 걸로 지금 청사 이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돈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일단 최근에 이제 LH가 조금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연축동에 이제 개발하는 그리고 이제 그 허태정 시장 공약 중에 대덕구 공약이 제2의 대덕밸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그런 게 있어요.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대상 지역으로 따지면 연축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랑 연동해서 어떻게 좀 만들어 갈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관련가랑 고민을 하고 있죠. 돈만 있으면 뭐 그냥 확 가서 하면 되는데 돈만 있으면 아무나 다 하죠. 아니 이제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읍내동에 그 뭐 효자지구인가요? 뭐 이런 쪽에 그 국고
사업인가 국책 사업이었나요? 거기에 개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쪽으로 그거와 같이 이전한다는 얘기도 뭐 돌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임 청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효자지구대로 하는 거고요. 그건 좀 잘못된 정보인 거고요. 전임 청장님도 이제 연축동에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사업이 추진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연축동에 대덕구청이 새롭게 조성될 확률은 있다. 아니 지금 우리 계획은 그런 거고요. 계획은 그렇다. 실현은 아직 확정. 그러니까 이게 한 1,000억 정도 들어요. 어느 정도 규모인데요? 동구청 정도. 아니 그거는 구청사 신축에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실제로는 그 지역 전체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더 큰 돈. 그러니까 계획하시는 구청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땅 수용하고 뭐 하는데 일단 지금 기존에 만들어놨던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한 75억에다가 이거 이제 팔면 그거 해서 해도 지금 아무리 우리가 다 긁어 모아도 500에서 600억 돈이죠. 정도가 더 필요한데 나중에 자막 깔아드릴까요? 근데 이제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동구청사 그 사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빚을 더 낼 수도 없어요. 무리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제 구청사를 지으면 일단 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공간을 좀 많이 짓고 싶고요. 일단 에너지 건물을 신재생 태양열 이런 그렇죠. 에너지 전략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단가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높이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거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꿈은 지금 꾸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좋아 보이더라고요. 대전 동구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폭염이 많으니까 거기 건물 안에 로비 이런 데서 주민들 쉬라고 쉼터 만들어놔서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와서 쉬는 분들 많고 우리도 이제 구청은 좀 옹색해서 그런데 그래도 민원실 이런 데는 그렇고 이제 주민센터는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대덕구가 도시 기반 자체가 철학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새로운 모델을 만드시려고 도시 재생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쭉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도시 재생 신탄진도 하고 저기 오정동도 지금 하려고 하고 몇 군데가 있으니까 한 2,500억 정도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중앙에서 따오고 가진 돈은 75억.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연축동만 75억이고 그 대덕구가 써야 되는 돈이 1,200억 정도 돼요. 1,200억. 2,500억 중에 1,200억 절반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용 예산이 그러니까 연간 가용 예산이 10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되려면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있죠. 이제 분권 자치분권이 더 확대되면서 세수 구조가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자치구 분담률을 좀 다시 조정을 하면 거기서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각종 시책 예산들이 있어요.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있고 문화와 관련해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갖고 오면 우리가 좀 해볼만.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에 많은 역량이 필요한 일들이네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그 우리 TF팀을 만들어요. 그 돈 따오는 TF팀을 만들어요. 중앙정부하고 시로부터 우리가 매칭해서 아니면 따올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는지를 쭉 스크린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데는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이 아주 긴밀해야 꼭 필요한데 여기 정윤기 의원님하고는 어떻게?
뭐 저는 열심히 그래서 아마 9월 초인가 8월 말쯤에 뵙기로 했어요. 협력을 잘 해주시나요? 그럼요. 갈등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궁금해요. 당이 다르니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대덕 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니까. 아니 이 사람이 궁금할 수도 있지. 얘기가 달라져. 저희는 선거 때는 전임 청생들 뭐 했노 뭐 이거 했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화 드려서 이제 제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이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협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하려고 해요. 일단 이제 전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모시고 우리가 이런 현안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함께 협력해서 좀 중앙 예산을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시 예산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세 분의 이제 시의원들 모시고 또 그 말씀도 드리고, 예결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시의원 해보시니까 확실히. 그래서 예결위원들도 한번 모셔서 저희 설명을 좀 해서 이런 술 사줘요? 맛있는 밥을 대접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덕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예산이 올라가면 좀 잘 봐달라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하려고 해요. 사실 지역 발전은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정파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 아니 그리고 잘 되면 또 이제 본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도 본인 덕이라고 플래카드에 또 써붙이셔요. 의정보고서에 나오고. 하나 들어오면은 국회의원 누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지, 시장이 만들었다고 하고. 의정보고서 보세요. 다 본인 덕이죠. 구청장이 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끝나가요. 저희가 원래. 그래요? 저 질문할 거 있는데 저희가 얼른 빨리 하세요. 그럴까요? 제가 그 인터뷰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 여성구청장이 되면 그게 곧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또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직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여성구청장으로서의 특별히 더 장점이나 아니면 단점 뭐 이런 게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 공직자들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요? 한번 물어보러 갈까? 하셔야 되는데. 일단 카메라 들고 따라갈까? 여성구청장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되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있는데 특별히 여성이 지금 취약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취약이 아니라 거의 없잖아요. 구청장님은 226개 강남구청장 전에 기초자치단체장 잡혀가신 분? 여성이 8명이에요. 제가 6명밖에 안 돼요? 8명입니다. 경쟁률이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성을 대변한다는 입장도 있고, 또 저는 여성이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한다는 것은 약자와의 연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양극화나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죠. 우리가 경험했죠. 근데 대부분의 전 대통령 그런 얘기시죠? 대부분의 여성 정치인들은 굉장히 생활 의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 주민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 촛불광장에서 부르짖었던 게 나라다운 나라와 내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정치 얘기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이 지금까지 여성 정치를 보면 해왔던 과제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성 정치, 여성 행정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아직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소통에는 조금 더 제가 유리한 것 같아요. 조금 부드럽잖아요. 어쨌든 제가 아무리 좀 거친 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머니 못할 부드러우신데. 그리고 밥을 잘 사주시면. 그래서 조금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는 아마 남성 공직자들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실 그렇죠. 여성분들이 소통하기는 훨씬 편한 면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장점. 질문 또 마무리해 주십시오. 우리 7시 반 정도에는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나요? 7시 18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나요, 벌써요? 아니 1시간 거의 가까이 지난 거예요, 지금? 네, 너무 많이 별로 했나요? 얘기 많이 우리가 지금 밖에 계신 분들까지 대기하도록 시키는 아주 나쁜 분들이 됐네요, 우리가. 그러네요. 제가 나가야지 얼른 가실 텐데.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짧게. 맨 마지막에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시죠. 저도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에 비슷하게 겹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박정현표 대덕구청 그 정책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질문 주시고 제가 제일 마지막 앞으로 향후
그걸 그럴까? 그래. 네. 그러면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귀에 들어오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웁니다. 그래서 그게 돌봄 교육 쪽에 전향적으로 이제 투자할 거고요. 그게 우선적인 박정현표 정책인 건가요? 대덕의 아이는 대덕에 키웁니다. 그게 이제 다시 이사 갈 생각을 접고 또 밖에 계신 분들이 대덕으로 돌아오게 하는 저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보육료 우선 그게 이제 시작으로 가는 거고요. 대덕 돌봄 지원센터를 통해서 대덕 돌봄 지원센터 그거를 이제 내년에 만들 건데요. 만들어서 아이 키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 저는 이제 친정에 맡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친정이 가까이 있지도 않고 시댁이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다 싫어합니다. 요즘.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 키우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데 A부터 Z까지 다 서포트를 해드리겠다. 일단 그러니까 정보. 총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거죠.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특히 요즘은 맞벌이들이 많잖아요. 아이 아프면 맡길 데가 참 없죠. 맞아요. 그래서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도 확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우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돌봄 그리고 교육 지원을 특히 혁신지구를 좀 대덕 혁신지구를 교육 혁신지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랑 또 협의하고 그리고 마을 안에서도 마을 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저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덕이 청소년 상담센터도 없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대덕교회는? 상담센터를 우선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서비스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9월하고 10월 사이에 2번의 큰 타운홀 미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돌봄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돌봄의 매뉴얼이 있고 실제 돌봄이 필요한 우리 부부들 있잖아요. 그래서 0세부터 8세까지 아이를 둔 부부, 부모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돌봄 지원센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들을 거고요. 또 한 번은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실제 데리고 타운홀 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담으려고 2번의 타운홀 미팅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타운홀 미팅 같은 게 좋긴 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이 구현되는 데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면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형식적으로 하지 의견 듣는 거 정도로 하잖아요. 보통은. 저는 이제 기본 틀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거는 그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조금 다르죠. 그거 청장님이 세세하게 챙기셔야 이게 반영이 잘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웬만한 여기 안에 지금 저 아동 친화도시 관련해서 용역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데 다 들어갑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내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 생각이 굳게 계시군요.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쪽 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 잘 들으셔서 김장 기자님이 오늘 정말 줄 잘 서는 것 같아요. 보는데 안 쩔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더 많은데 다음에 또 한번 할게요. 오늘 또 늦게도 됐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좀 외부로 나와서 외부에서 한번 하시죠. 재밌게. 그리고 우리 한번 스크린도 해보세요. 국민들 같이 모시고 공개 방송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타운홀 미팅 같은 것도 같이 보여주고. 정치인이시잖아요. 행정가도 되셨습니다. 이제 단체장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뻔한 대답일 것 같아요. 대덕구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나중에 생각할래요라는 대답 빼고 정치인 박정현의 이제 가고자 하는 길. 좀 구체적인 듣고 싶습니다.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요. 저는 일단 대덕구청장이 지금 됐으니까 대덕구청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요. 제가 2번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2번 후에는 3선 생각은 없고. 3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남으니까 생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어. 3선 도전하면 우리 이거 딱 이 녹음 따가지고 그거는 내보냅시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대선 도전하신 이후에는 혹시 정계 은퇴?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 도전. 뭐 다른 또 어떻게 할지 알아요. 제가 제 깜냥을 이제 8년 동안 또 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깜냥에 맞는 새로운 도전을 할 겁니다. 새로운 도전도 또 계획하고 계시고 더 큰 꿈을 쓸 수 있고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사퇴하고 뭐 어디 더 위로 출마하고 이런 거는 안 하실 거예요? 중간에 사퇴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덕이 그런 그것도 확실히 네. 그것도 우리가 좀 한번 짚을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특히 이 지역에서 좀 그러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예전에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왜 그래 오늘? 자꾸 옛날 기억이 나네. 생각나. 대덕구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실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정말 그 대전의 5개 구 중에 뿐만 아니라 전국의 226개의 기초 정부 중에 가장 빛나는 정부를 만들고 싶어요. 주민들이 살아 움직이는, 주민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덕구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제 플랜은 8년 안에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해보고 싶은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뭘 다른 도전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정 PD님 우리 앞으로 8년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면 잘 모니터링을 하자고 이 말씀 잘 지키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머슴에서 이제 상머슴이란 상머슴으로 올라간 상머슴입니다. 장자기자 요즘 뭔 일 이슈 시간에 이슈와 전혀 상관없는 박정현 대덕구청장 만났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저희 만나셨는데. 좋았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금방 갔네요. 1시간도 넘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한 20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장 기자님 오랜만에 만나셨죠? 네, 오랜만에 뵀는데요. 취재 좀 해요, 좀. 대덕구 뭐 문제가 있어야죠, 뭐. 끝까지 줄 서네. 근데 정말로 처음에 공약하셨던 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거를 가급적 많이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대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가지만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늘 어딜 다니면 2가지 약속을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초심을 잃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돌보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 약속 드리고요. 2번째는 지역 주민들 곁에 늘 가까이 있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 2가지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약속 안 지키면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만 물러가죠. 지금까지 진행의 박정현이었습니다. 장재환이었습니다. 왜 자기들만 얘기해?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쉘비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